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한 1년 정도, 꽤 오래 좀 쉬었는데, 사실은 그 우주 에너지 개발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중단하고 이 개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이 지금 기본적으로 다 성공했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우리 회원님들에게 조만간에 아주, 정말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이 사진 때문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많은 분들 다 아시겠죠? 어제 광화문에서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그 방출 때문에 어제 집회를 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매일경제 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제목이 아주 좀 세네요. 차라리 똥을 먹겠다. 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보니까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발표가 하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집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면 당당하게 방류하지 마라. 안정성 검증 같이 하자. 라고 말해야 주권국가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하면서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서 나가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사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자. 예, 싸우라고 이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날 말이죠. 어제죠. 예, 경기도 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이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침묵하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북한에서 우리는 핵 폐기물 처리를 제가 담당했던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지키만 볼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데 북한의 우라늄 생산 공장, 평성 항해도 평선에서 제가 근무했던 항해도 평선에 대규모적인 우라늄 생산 공장이 있고 거기서는 아주 방사능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시 비할 수 없어요. 아주 심각한 방사능이 높은 핵 폐기물을 이제 바로 방출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책임졌던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사태를 지키만 볼 수 없기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강함을 가득 메운 민주당 의원님들 또 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 그리고 또 지지자들 멀리 있는 일본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지척에 있는 북한의 핵 폐기물 방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달라.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두서없이 갑자기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사진 보이죠? 예, 여기 지금 한반도가 있죠? 한반도가 있고 여기 서울이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우라늄 폐기물 처리를 제가 담당했던 바로 우라늄 생산 공장이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예, 항해북도 평산이죠, 평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성강이 흐르는데 예성강을 따라서 이 앞에 강화도 앞바다로 이제 들어오죠. 바로 이 우라늄 생산 공장에서 방사능이 높은 우라늄 폐기물을 방출하는 것이 바로 이 예성강을 타고 이 서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아주 가깝죠.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후쿠시마하고 이 평산 우라늄 생산 공장, 대규모적인 우라늄 생산 공장인데 원래 40톤 규모로 이렇게 지은 아주
대규모적인 우라늄 생산 공장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바로 우리 머리 위에요. 바로 지척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네, 일본 후쿠시마는 바다를 건너서 그것도 일본의 열도의 반대쪽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는데 어느 게 더 심각할까요? 예,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출하는 이 오염수하고 방사능이 높은 바로 우리 지척에 있는 북한의 대규모적인 우라늄 생산 공장에서 방출하는 이 우라늄 폐기물 둘 중에 어느 게 더 심각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어떤 그 방사능의 어떤 그 심각성도 그렇겠지만 이 거리만 보더라도 지금 더 심각한 것이 북한의 폐기물 방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부를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예. 예. 여기 보게 되면 제 사진이 있죠? 예, 사진이 있고, 이게 보이는 것이, 이자 말씀드렸던 평산, 우라늄 생산 공장입니다. 원래 40톤 규모로 지어졌는데, 생산 라인은 지금 20톤 규모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이제 우라늄 폐기물을 처리하는 직장이에요. 직장이 있는데, 이제 북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우라늄 강석이 있거든요. 2호 강석이 있고 3호 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 강석은 이제 석회석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 그건 평남도 순천 지방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항해도 지방에서 나오는 거는 3호 강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석탄에 이제 이 우라늄 강석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게 이제 우라늄 강석의 그 함유량을 보게 되면 0.8%고, 그리고 바나듐 1.6%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라늄을 이제 추출하고 그 나머지 폐기에서 바나듐을 이제 추출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폐기물에서 또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건물, 이 직장에서 제가 부직장장으로 근무했던 이 직장에서 니켈을 추출하고 또 라듐을 추출하고, 예, 이런 기호금속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폐액을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건데요. 이 앞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흐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 사무실이 어딘가 하면은 아주 좀 이렇게 새삼스러운데요. 이 3층 건물에 오른쪽 맨 끝에 3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예. 옛날 추억이 좀 새록새록 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보이는 이 쌍둥이 로가 있어요. 이 로가 어떤 로인가 하면은 석회석을 이제 굽는 로입니다. 석회석을 굽는 로인데 여기서 석회석을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200메시로 이제 분쇄를 해서 우라늄 폐액에 이제 이제 섞는 거죠. 예, 섞어가지고 그러게 되면 이 알갱이들이 이 석회석에 끈적끈적한 이렇게 석회 위에 이제 이제 이렇게 안고 이제 침강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원리로 이제 폐수 처리를 하는 거죠. 우라늄 폐기물 처리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의 어떤 그런 수칙대로 지켜지지 않고 마구 이제 방출되기 때문에 앞에 흐르는 강을 따라서 이제 예선강을 통해서 서해 바다로 흘러들게 되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걸 이제 설명할 건데요. 예.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붕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이 현장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붕 밑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뒤에서 또 여러 자료 사진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의 핵시설, 미국의 위성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예, 제가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르기까지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위성 사진들을 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우라늄
광석을 원광을 이렇게 300m로 이제 물하고 이제 고액비가 1대3 고액비로 이제 섞어서 300m로 파쇄를 해서 이제 내려보내는 이제 그 수송관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게 침출 직장, 그다음에 우라늄 추출 직장, 이 두 개 지붕이 보이는 것이 이 추출 직장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라늄 이제 그 추출을 하는 이런 공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폐기물에서 바나듐을 추출하는데, 바나듐 직장이 바로 여기가 바나듐 직장입니다. 여기가 바나듐 직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공무 직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우라늄이 뭐가 첨가되는가 하면 황산이 첨가되거든요. 우라늄 추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북한에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법 추출 방법이 있고 산법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에서는 연법으로 우라늄을 이렇게 추출했다고 하게 되면, 평산 우라늄 생산 공장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 황산 탱크들이에요. 이 황산을 첨가해 가지고 산법으로 우라늄을 추출했죠. 여기에 이제 그 탄산 나트륨도 들어가고, 그리고 항공철구도 이게 첨가되는데,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 사진 뒤로 보였던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죠. 이 건물에서 우라늄 그 폐기물에서, 그러니까 우라늄을 추출하고 바나듐을 여기서 또 추출하고, 그리고 이 공장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라듐을 추출해내고, 예, 또 니켈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또 몇 가지 희금속 추출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저게 쌍둥이로가 있다 그랬죠? 쌍둥이로가 위에서 내리 찍었기 때문에 좀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쌍둥이로에서 석회를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분쇄를 해서 석회유를 이제 그 폐기물에, 우라늄 폐기물에 섞어서 이제 방출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이 지금 이렇게 이 콘크리트 장벽인데 그 위에는 이제 전기 철조망으로 이제 둘러쳐 있고요. 예. 언제 시간 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연합기업소. 대한민국에서 말하게 되면 현대그룹, 삼성그룹, 이런, 그런 어떤 본사 건물이 되겠죠? 본사 건물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오후 2시마다 여기에서 이제 사상단 회의를 하거든요. 사상단 회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사상단 회의에 제가 이제 자주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장장은 이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직장의 총체적인 행정 실무를 이제 부직장장이 이제 맡고 있고, 또 부직장장은 간부들을 관리하는 간부 관리당 세포빗을 겸하기 때문에 그런 직책이 있죠. 그래서 저희 직장들 보게 되면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김책공업대학, 핵물리대학, 영변 물리대학이죠. 이런 졸업생들이 이제 저희 직장에서 책임기사로 공정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죠. 제가 이제 그런 엘리트를 데리고 제가 이 우라늄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책임자로 이게 근무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면 이 연합청사에서 저희들 사상단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북한의 핵개발을 주도한 전병호 비서, 그리고 박성봉 일부 부장,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이제 주관하곤 했었죠. 당시 제가 29살에 이제 부시장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상단에서는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렸죠. 그래서 전병호 비서나 또 박성봉 일부 부장이나 저를 빗대서 다른 이렇게 나이가 많은 그 사상단을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렇게 젊은 사람도 해내는데 당신네들은 왜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 여담을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이것이 우라늄 폐기물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점선이 보이죠? 이 수송관을 통해서 우라늄 폐기물이 여기에 이제 버려지는데요. 아까 제가 근무했던 직장이 바로 여기고요. 여기 지붕만 지금 보이고, 지붕만 보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시멘트 제방뚝이 있어요. 이 산 골짜기를 이렇게 막아서 이 제방뚝을 이렇게 했는데, 기초를 깊이 안 팠어요. 왜 기초를 깊이 안 팠는가 하면은 지질 조건이 이게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를 깊이 안 파고 그냥 거기다 시멘트로 제방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골짜기를 막은 거예요. 골짜기를 막고 여기다 이제 우라늄 폐기물을 쏴버리는데, 시커먼 게, 예? 이게 우라늄 폐기물입니다. 이게 아주 방사능이 높은 우라늄 폐기물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폐기물에 제가 매일같이 제가 이제 시찰을 하곤 하거든요. 제가 여기 행정 업무를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이제 시찰을 하는데 이 뚝 밑으로 방사능이 높은 그 폐기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와서 앞에 그런 이 강을 따라서 이제 예성강을 통해서 그것이 강화도가 있는 서해로 이제 흘러들게 되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이 겨울에 이제 이 관들이 이렇게 얼어서 매는 사고가 자주 있었거든요. 관들. 우리는 폐기물을 이제 운반하는 이런 수송관들이죠.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갈로망이라고 하는데 갈로망으로 이제 공정과 공정 사이를 이렇게 연쇄 공정을 다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외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겨울에. 남한보다 또 북한이 춥지 않습니까? 예, 추운데. 그래서 얼게 되면은 우라늄 생산 공정, 연쇄 공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관이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 배출이 못 되면 전체 공정이 다 멈춰요. 우라늄 생산 공정이 완전 스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돌리려고 하게 되면 그 보수 공사가 또 엄청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 생산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핵 개발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관을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어렵다 하게 되면 그냥 툭 잘라내요. 잘라내고 그 관 안에 꽉 찬 그 우라늄 폐기물을 그냥 이 강에다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그냥 마구 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시커먼 이렇게 방사능이 높은 그 폐기물이 그래서 마구 이 강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예, 이 시커먼 강이 보이죠? 이 폐기물이랑 뭐가 달라요? 예,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이렇게 시커멓지는 않습니다. 예, 말은 바른대로 해야 되겠죠. 지금은 시커멓지 않고, 예, 이 강을 따라서, 방사능이 높은 폐기물이 이렇게 마구 이제 방류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다 잘라내가지고, 그걸 이제, 털어버리고, 우라늄 생산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연쇄공정 계속 진행해가지고, 우라늄 생산 량을 매달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톤이면 10톤이다 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 계획을 반드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책임자들이 그에 대한 아주 엄중한 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렇게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설비 사고가 자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는 우라늄 추출이 두 개의 방법이 있다 그랬죠. 연법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산법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평산 우라늄 이 생산 공장에서는 황산을 첨가해서 우라늄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쇠가 막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이 이제 막 닳아서 터지고 또 이 펌프가 또 고장이 나고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죠. 또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우라늄 연쇄 공장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구 이제 우라늄 폐기물을 방출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 이 강을 따라서 예성강 통해서 강화도가 있는 서해로 흘러들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건 미국의 산팔로스에서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성 사진은 이 지붕만 찍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이게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산팔로스에서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연합뉴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기사가 어떻게 실렸는가 하면 이게 지붕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지붕이에요. 예? 원래부터 있었던 지붕입니다. 예, 이런 걸 보면은 북한에서 웃는 거죠. 예, 이런 정보력이 너무도 이렇게 빈약하니까 예, 북한에서 이런 기사들 보면 북한에서 웃어요. 예. 이게 어떤 지붕인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석회석이 있지 않습니까? 석회석을 열차에 기차 빵통에 실어가지고 이 예류가 있거든요. 예류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석회석을 부리는 하차장이에요.
하차장이고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지붕입니다. 새로 뭐 이렇게 완료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석회석을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이제 천정 기준기가 있어가지고 석회석을 이렇게 물어서 이 앞에 아까 쌍둥이 로가 있다 그랬죠.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이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 석회석을 구워가지고 이제 그 우라늄 폐기물 처리하는 이제 그런 공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동그라미 지금 두 개가 보이죠? 두 개가 보이는데 지붕공사 완료. 이것도 역시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황산 탱크들이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게 그 경비실이에요. 관리실인데, 예. 이걸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해놓고 아주 연하게 기사를 써요. 예.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그 저한테 그 질문하면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한테 전혀 이제 전화 안 오고 있어요. 예. 보시는 분들이 기자분들 보시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또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새 우라늄 원광 저장소. 원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광석, 우라늄 광석. 그걸 원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 우라늄 원광 저장소. 이거 정말 있잖아요. 이런 기사들 보면은 북한 핵개발 지도부에서 웃어요. 예, 삶은 소대가리 웃겠다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원광이 여기 들어옵니까? 여기에 원광이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우라는 파쇄 시설이 있는데 원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여기 우라는 파쇄 시설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라는 그 침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라는 침출 공정을 거쳐서 여기서 추출을 하는 공정이에요. 근데 새 우라는 원광 저장소. 이런 기사를 보고 북한에서 웃는다니까요. 소대가리 웃는다고. 예. 그래서 기자분들 이런 걸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예. 그러면 북한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기사를 쓰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굴뚝이 보이잖아요. 이 굴뚝이 보이는데, 이 위에 이제 우라늄 원광 파쇄 직장이 있어요. 이제 한 40도 경사로 이렇게 지어 있는데, 맨 위에서 이제 우라늄을 물하고 이제 고익비 이제 물하고 섞는 그 비례를 고익비라고 하는데, 그걸 1대3으로 이제 고익비를 물 섞어서 300m로 이제 파쇄를 해가지고 이 관을 따라서 수송하거든요. 그래서 원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라늄 강산이 이제 보게 되면 평화리에 이제 강산이 있고, 그리고 금천 오람리 거기서 이제 우라늄 광산 원석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이쪽으로 수송을 하는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파쇄 공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관 있잖아요. 관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원광 광석이 하차장이 있어요. 하차장이 있는데, 이런 상식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385수도 그렇고,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 기자분들은 앞으로 좀 이런 기사를 이렇게 쓰실 때 저한테 좀 전화 주세요. 북한에서 정말 웃는다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 안에 이제 우라늄 탱크가 있어요. 우라늄 탱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탱크 하나에 이렇게 한 사람이 15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1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라늄 이제 추출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이 교반기가 돌아가면서 우라늄 원광액을 이렇게 저어주거든요. 원광액을 저어주면서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첨가물도 이렇게 섞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펌프의 고장으로 해가지고 액을 배출을 못하게 되면은 이 탱크 안에 이 우라늄 이 액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굳어요. 예? 굳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마구 이렇게 마장으로 이 공장 바깥으로 막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바깥에 이런 더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더미가 생기는 건데,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이게 언제 생긴 건가 하면은 93년도에 이게 생긴 거예요. 93년도 그때 1차 IAEA 핵사장 있을 때
예. 그때 제가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핵사찰 하실 때 그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의 이 경제 봉쇄로 인해서 이미 그때 북한의 핵 개발이 다 이렇게 스톱이 됐거든요. 스톱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핵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라늄 광석을 원광을 실어나는 그 트럭들이 타이어가 다 달아가지고 그걸 북한에서 타이어를 그때 생산 못했으니까 수입해야 되는데 사들이 딸려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경제 봉쇄에 의해서 핵 개발 자금이 완전 고갈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탄산소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항공 수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 에어가 없으니까 못 사도 수입을 못 하니까. 그래서 93년도에 이미 우리는 이 생산이 멈췄거든요. 북한의 핵 개발 이때 벌써 다 스톱이 된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알기로는 클린턴 때 이제 북미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스톱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전에 이때 벌써 북한의 핵 개발이 다 이제 스톱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라늄 생산 못하니까 그 폐기물을 가지고 라듐을 생산했어요. 라듐을 생산하는데 그때 얼마나 원시적인 방법으로 생산했는가 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 바나듐 생산 직장인데 여기 이제 회전로가 있어요. 여기 회전로인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 회전로가 이 바나듐을 생산하는 이 회전로가 가열하면서 이제 바나듐을 이제 생산하는 건데 이게 고장 나가지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주 미개한 방법으로 그때 이 에어를 이렇게 벌기 위해서 바나듐 수출해서 에어를 벌기 위해서 핵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 뒤에 이 공터에다가 이제 원시적인 방법으로 롤을 이렇게 세우고 롤을 만들고 이제 바나듐 생산했는데 어떻게 생산하는가 하면 우라늄 폐기물들을 폐기물들 이런 철판 위에다 올려놓고 그 밑에 석탄을 불 때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시뻘건 철판 위에서 이제 우라늄 폐기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전기를 뿜어내면서 이제 가열되면서 건조가 되는데 그때 이제 라듐가스가 엄청 나와요. 막 미스미스하고 어지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 이제 건조가 되면 거기다 또 뭘 섞는가 하면 황산 있잖아요. 이제 황산을 이렇게 또 섞어요. 그럼 그때 황산을 이렇게 그걸 시뻘게 단 이제 거기에다 황산을 섞게 되면 이제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제 황산가스 이제 누런 가스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확 뿜어내는데 그것이 얼마나 독한가 하면 이 폐부에 이게 창으로 푹 찌르는 것 같아요. 이 호흡을 할 때. 제가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장에서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이제 방사능 피해 많은 이제 또 그런 피해를 봤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그때 바나듐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나머지 이게 잔해물들을 여기다 다 이제 감췄어요. 왜냐하면 아예 국제 1차 핵사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핵사찰단에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됐다는 걸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봉쇄가 드디어 성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이 이렇게 스톱이 됐다는 그걸 이렇게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브라브라해서 그 견장들 다 이 담장 여기다가 이렇게 다 붙이고 그때 이 지붕을 딱 이렇게 덮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자리가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우리는 그 폐기물들을 밖으로 이렇게 막 내보내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 아마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더 못하진 않아요.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이거는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에 있는 영변 핵시설을 분광지구로 하는데요. 분광지구 우라늄 생산 공장인데 여기가 이 화살표 보이죠? 이 화살표가 보이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살았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 집
살았던 집이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텃밭까지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수원까지 이렇게 보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우라늄 폐기물을 이렇게 이제 처리했는데 거기서 제가 교대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평산에 대규모적인 우라늄 생산 공장이 이제 건립되면서 거기 제가 기술 인력으로 소환되기 전까지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 위치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라늄 폐기물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평산 대규모의 우라늄 생산 공장의 폐기물 거기는 엄청 컸잖아요. 산골짜기로 막았고. 근데 여기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는데 이것도 바로 이 대령강을 이렇게 대령을 통해서 이제 방출되면서 서해로 많이 이제 나가곤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선량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선량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서 관리하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분석실이 있어요. 분석실이 있는데 이 분석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라늄 폐기물에다 석회를 이렇게 첨가해서 섞어 가지고 이제 그걸 한 30분 동안 이게 멈춰가지고 가라앉혀요. 그러면 분석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료를 떠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감마수가 0.4감마 정도가 돼야 0.4감마에서 0.9 허용 수치가 0.9 감마까지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게 방출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질 않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놓고 볼 때 이제 장마철이 오잖아. 장마철이 되면은 이 우라늄 폐액 이 뚝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뚝을 넘게 되면 우라늄 폐액이 여기 물이 차게 되면 가득 차거든요. 그 넘어서 이 공장들 다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폐기물을 마구 이 강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령강을 통해서 서해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형식상이라도 핵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선명과가 있었고 그런 부서에서 관리하는 분석실에서 또 그런 어떤 시료를 떠가지고 0.4감마에서 0.9감마까지 어떤 허용 수치를 놓고 이제 배출을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항해도 평산 대규모적인 우라늄 생산 공장에는 평산 우라늄 생산 공장 이런 시스템조차도 없었어요. 예,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후쿠시마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 정말 거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북한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핵연료병을 만들고 또 핵발전소를 돌리고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런 반화균까지 추출하는 그런 게 시설이 있는 영변 핵시설이죠. 평양에서 오는 이 핵개발 관계자들이 어느 역에 내리는가 하면은 여기 기차가 여기 없기 때문에 기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안지역이 내려요. 신안지역이 내리게 되면은 이제 리무진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북한의 리무진에 그때 그걸 이렇게 체코에선가 유럽에서 수입해 들여온 건데 7대가 있었어요. 7대 중에 넉 대를 이 영변 핵시설 분광지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리무진에 이제 나가서 평양에서 오는 핵 관계자들 리무진에 태워가지고 오다 보면은 이 박천군 맹중리가 있어요. 예, 거기에 108연구소 그 관계자들 이렇게 태우고 또 오다가 대령강 초소가 있는 운정군 동산리에 있는 우라늄 생성 공장 그 관계자들도 태우고 이 발원 농장을 이게 지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쪽에 영변 약산동대가 있어요. 김소월의 시로 유명하잖아요. 예. 서울역에서 남산이 바라 보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5월달이 되게 되면 이 진달래가 이렇게 붉게 펴가지고 산이 온통 울긋불긋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근데 그 앞에서 지금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핵 개발이 아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여기 와서 서게 되면은 버스에서 이제 신분 조사를 다 해요.
이분들 다 그 버스 탈 때도 그 신분조사, 증명서검을 다 하지만 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신분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버스에 올라가지고 이 버스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핵물리대학이 있어요. 여기 핵물리대학인데 핵물리대학을 이렇게 삥 돌아서 이거 들어오게 되면 당위원회가 있어요. 당위원회에서 이제 그 정찰을 하거든요. 여기서 관계자 여기서 다 내리고 여기 이제 그 호텔 있고 호텔 숙소가 있고 여기 이제 종합식당이 있고 예. 저는 여기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왜 말씀드린가 하면은 이런 것들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저 사람 저 가짜다. 저 사람 말하는 그 주장이 다 가짜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근무했던 평산 대규모적인 우라늄 생산 공장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선강이 이렇게 흐르고 예, 여기에 강화도가 있고 예. 그런데 또 한쪽으로 또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서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우선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 그리고 지지자들 그리고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국민들 정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방사능이 높은 북한의 우라늄 폐기물인데 그것이 바로 이 예선강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이 서해로 들어온다는 거죠. 예. 제가 또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이 강화도 있는 분들이 당장 이 방사능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주저하는 거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60대 중반인데, 방사능이 아주 높은, 그 핵시설에서, 연변 핵시설에서 또 평산의 이 대규모 우라늄 생산 공장에서 제가 근무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나중가스 맡아가면서 황산가스 맡아가면서 예. 그리고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면서 많은 방사능 이렇게 제가 조사받으면서 예? 이 몸에 예?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건강해요. 예, 건강한데 근데 후쿠시마 그 오염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나와서 그에 대해서 계속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해 갔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가요? 예?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건강을 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 지금 60대 중반에 저만큼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을걸요? 예. 뭐가 두렵습니까? 예. 정말 두렵다면, 정말 그것이 심각할 정도로 두렵다고 하게 되면, 예. 북한의 이 폐기물 이 실태에 대해서도, 예. 관심을 가지고, 예.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부를 드리려고, 예. 이 방송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